이재명의 웹 자서전 3번째, 뺨 27대. 아버지가 성남으로 떠난 뒤 어머니 혼자 우리 남매들을 키웠다. 어머니는 화전을 일구거나 남의 밭일을 해주고 좁쌀, 보리쌀을 받아왔다. 그 보리쌀도 자주 부족해 겨를 얻어다 곁떡을 쪄먹었다. 겨는 보리의 껍질이다. 보리개떡이라 불렀던 곁떡은 아무리 잘 씹어도 삼킬 때 날카로운 보리 껍질이 목을 찌른다. 개떡 같다는 말에 개를 멍멍이가 아니라 겨라고 내가 생각하게 된 이유다. 먹기 힘든 음식이었지만 나는 맛있는 표정으로 열심히 씹어 삼켰다. 엄마 표정을 슬쩍슬쩍 살피면서 목구멍 따갑다고 투정 부리는 남동생, 여동생에게는 흘겨보는 것으로 눈치를 줬다.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 챙겨간 적이 없다. 무슨 강조기간도 많아 그때마다 리본을 사서 달아야 했는데 그것도 못 챙겼다. 또 봄, 가을이면 논밭에서 벼나 보리, 이삭을 한 되씩 주워오라 했다. 아무리 열심히 주워도 쭉정이 한 홉 채우기조차 버거웠다. 아이들은 집에서 한 돛박씩 퍼오곤 했는데 나는 몸으로 때웠다. 학교의 요구나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나는 매를 맞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화장실 청소로 대속했다.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아이들이 산과 들로 특화를 나가면 크레파스도 도화지도 없는 나는 홀로 교실에 남아있곤 했다. 적막한 교실엔 햇살만 푸졌고 그 사이로 쓸쓸함, 외로움, 약간의 슬픔 같은 감정이 먼지처럼 부유했다. 인싸에 낄 수 없는 아싸, 주류가 아닌 비주류. 내 비주류의 역사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한 번은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길가에 코스모스를 심는 환경 미화 작업을 했다. 나는 엄마를 도와 땔감을 해오고 밭일을 하느라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딱 걸렸다. 선생님에게 내 사정은 통하지 않았다. 손바닥이 내 머리통을 향해 날아왔다. 선생님의 손이 퍽퍽 얼굴에 감기는데 정신이 아득했다. 미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이 맞았을 것이다. 그날 내가 맞은 따귀는 27대였다. 친구가 세워줘서 알았다. 먼 친척인 친구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다. 나보다 더. 내 초등학교 성적표 행동란에 이런 게 적혀 있다. 칭찬하는 말 뒤에 달라붙은 한마디. 동무들과 사귐이 좋고 매사 의욕이 있으나 덤비는 성질이 있음. 덤비는 성질이 있음.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무엇에 덤빈다는 뜻이었을까? 무턱대고 도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가난 때문에 더 빨리 자랐고 더 빨리 세상을 알게 됐다. 가난이 죄가 아닐진데 가난하다고 겪어야 했던 부당함이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예민하게 반응했던 듯하다. 부당함에 대한 민감도가 남달랐다고나 할까? 그렇지 않고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지도. 덤벼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이재명의 웹 자서전 4번째. 엄마가 믿고 싶었던 전바치의 힘. 고된 노동에 9이나 되는 아이들을 낳아 7이나 키웠기 때문이었을까? 어릴 적 어머니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애들 밥 굶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생일이라고 뭘 대단하게 챙겨줄 수도 없었으니. 음력 22일인가 23일인가 헷갈리던 어머니는 고민 끝에 전바치를 찾아 생일을 물어봤다. 그 일을 두고 다 커서는 이렇게 엄마와 농을 주고받곤 했다. 엄마, 너무하네. 귀한 아들 생일도 잊어버리고. 잊어본 게 아니라니까. 그럼 전바치에게 왜 물어봐요? 확인차 한번 물어본 기라. 아는 걸 확인하는데 그 귀한 겉보리를 한 대씩이나 갖다 바치시나요? 어쨌든 겉보리 한 대에 우주의 기운을 모은 점쟁이는 내 생일을 23일로 확정했다. 문제는 이 점술가께서 내 생일을 정하며 팔자도 간명하게 정리했다는 것. 얘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한다. 서비스로 했을 그 뜬금없는 말에 어머니는 반색했다. 그 얘기는 평생을 간 나에 대한 남다른 기대와 믿음의 가장 큰 원천이었다. 여기에 보태 먼 친척 되는 어르신 한 분도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이놈 귓불 잘 생겼다. 봐라. 성냥개비가 2개나 들어간다. 크게 될 놈일세. 크게 되겠어. 엄마는 전바치와 어르신의 말을 믿었다. 아니, 한올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반복해서 새기고 되뇌는 것으로 그 말을 신앙으로, 진실로 만들어갔다. 니는 잘 된다 했다 아이가. 엄마가 하는 그 말은 어느새 불가사의한 힘이 되어 내게도 세상이 던져준 유일한 자기 확신 같은 것이 되었다. 상황 논리로는 불가능한 도전을 내가 끊임없이 시도하는 의지와 용기의 원천이었다. 후에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시장실을 방문한 아이들마다 꿈이 무엇인지를 묻고 꼭 꿈을 이루라며 일일이 적어주곤 했다. 아이들에게 내 글이 확신의, 도전의 근거가 되길 기원하면서 신난 표정으로 그 한 장의 종이를 가슴팍에 품고 돌아가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간절함은, 확고한 믿음은 꽤 힘이 세다. 상정하기 쉽지 않은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막연하지만 나는 잘 될 거란 믿음에 기반한 어쩌면 무모했을 도전 덕이다. 그리고 사실 그 믿음에 진정한 힘을 부여한 것은 전바치가 아니라 엄마다. 프레스에 손상당한 성장판 때문에 내 팔이 조금씩 휘어갈 때도 내 팔을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한 엄마의 전바치 얘기는 오히려 내게 위안이었다. 엄마는
혹여나 내 일상에 불운이 깃들 조짐이 보이면 전받치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불운 따윈 원천 봉쇄하려 했다. 남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공장 생활을 시작했고 가장 많이 다친 넷째 아들을 보며 이 아이에겐 잘 될 일만 남아있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강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건 그냥 엄마의 힘이었다.